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행 김현정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벌써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 열심히 이제 어떤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 학부모들께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수학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또는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께도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많이 고민하면서 좋은 영상 올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 10,000명을 기념을 해서요, Q&A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많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초4학년, 초5학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4하고 초5학년은요, 아직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기죠. 이 시기에 어떻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몸에 제대로 잘 배게 할까라는 데 내용을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를 썩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언제부터 이제 성적이 좀 상위권을 유지했었냐 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갑자기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수학을 중1 때부터 좀 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수학을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교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오니까 좀 흥미가 생겨서 계속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 과목 자체가 워낙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3종이 3개의 과목이 세트로 돼서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주요 과목이고 해서요. 중학교 가서 학교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좀 잘 나와서 그 다음부터도 계속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 하기 싫죠. 그럴 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인생의 목표를 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 거야 하는 목표가 제 나름대로 좀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학 과목을 좀 해야 돼. 당장 이 수학 과목의 점수가 잘 나와야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이고 내가 원하는 과에 갈 수 있으니까 수학 공부를 해야 해 하고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 강사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으로 6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공교육에 있다가 사교육에 와서 맨 처음에 제가 힘든 거는 뭐였냐면요, 제가 담임을 맡으면 우리 반에 있는 학생 1년은 계속 보게 되고 1년 동안 제가 또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저하고 공부를 계속 가지를 않더라고요. 어저께까지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 이제 저하고 공부를 스톱을 하고 학원에 안 나오는 거죠.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학생하고 정도 많이 좀 쌓고 했는데, 그리고 나는 학생에서 그래도 올인을 해서 내가 수학을 가르쳤는데 이제 학생을 못 보는구나. 그럴 때가 제가 맨 처음에 초기 강사 시절에는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학생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성적이 잘 나오게끔 했으면 학생이 나를 안 떠났을 거야 하는 것을 또 이제 깨달으면서 수학을 지도하는 방법을 가다듬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학 강사 힘든 거는 학생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요,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기억에 정말 좋은 학부모님으로 남는 경우는, 당장 학생이 시험 점수가 안 나왔는데 좀 더 기다려주는 학부모님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은 단기간에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세요. 학부모님께서 기다려주시면은 저는 그 학생에 대해서 더 올인해서 더 학생에 맞는 최적화된 수학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수학을 가르치는 지도 방법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의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학부모님, 섭섭했던 학부모님은 좀 기억이 납니다. 시험이 안 나왔을 때 학생이 이제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 학생을 좀 만들어
하셨을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좀 급급했던 학부모님들이 섭섭하게 남았고요. 좋은 학부모님으로 저 감동을 받은 학부모님을 기억에 남는 경우가 먼 지역에 사시는 학부모님인데 학생도 이제 거기 같이 살죠. 그런데 매일같이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특히 주말에는 어머님, 아버님 번갈아서 이쪽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공부를 시켜주시는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 거리가 트래픽까지 생각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왕복이면 4시간이죠. 그 거리를 마다하고 데려다 주시면서 공부를 시키시는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학생들 실제로는 대입시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굳이 뭐 대치 지역까지 와서 공부를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학부모님께서 그 뒤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학생이 그만큼 또 학부모님들의 열정에 보답을 하려고 굉장히 더 열심히 또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입시의 결과는 학생 그리고 선생님은 이게 사교육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공교육의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가정 세 분의 삼위일체가 돼서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4학년과 초5학년의 학부모님들의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 3-1 2차 함수 선행 진도 중입니다. 홍공 중입니다. 인강으로 개념 설명 듣고 처음 풀 때 개념 원리 RPM 정답률 90% 나오는데 일품 문제집은 정답률이 낮습니다. 정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초4학년인데 현재 중등 3-1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에서는요 실제로 중등 3-1 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리고 일품이란 교재는요 난이도가 좀 중상급의 난이도입니다. 일반적인 센 수학보다 약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4학년이 현재 일품 교재를 잘 풀기에는 아직 수학 인지 능력이 발달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요 좀 천천히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개념 원리 RPM을 좀 더 꼼꼼하게 오답률이 거의 안 나올 정도로요 틀린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 더 좋고요. 나중에 이제 중등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백을 해보세요. 그때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 다시 중등 과정을 복습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때는 개념 원리가 개념서니까 개념서로 다시 공부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하면서 그때 일품을 공부를 시켜주시면은 그때는 좀 수월하게 풉니다. 약간 좀 천천히 가주셔도 괜찮습니다. 초사 아이 홍공으로 중등 수학 선행 중입니다. 수학은 대수 파트 감이 좋은 아이이며 전사고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개념 원리와 센으로 초견 진행 중이며 센은 비스텝 홀수법만 풀고 있습니다. 현재 중 2상까지는 학기당 2-3개월 기간으로 하여 크게 무리 없이 진행했고 중 이하가 다소 난이도가 있겠지만 올해 안에는 개념은 한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커리가 고민인데요. 중 3상을 바로 나갈지 중 1위 과정을 일품과 센 비난이도 상 나아가 센 C까지 다시 한번 풀면서 다진 뒤에 중 3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원장님 고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후에 고등 선행 시에는 정석과 센을 추천하실까요? 초6의 정석을 보면 혹시 딱딱하고 느낄까 걱정이 좀 있어서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현재 중등 2-2까지 나간 상황에서요. 중등 3-1을 나갈지 아니면 여태까지 공부한 과정을 복습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등 3-1은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중등 2-2까지 내용하고 약간 좀 차원이 다릅니다. 중등 3-1은 이제 어떻게 보면요.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을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중등 3-1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고등 과정의 수학이 공부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지나가는 길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등 3-1을 하시기 전에 뭘 체크해 보시냐면요. 대수 과정에 중등 1-1과 2-1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4학년은 연산 능력이 아직은 좀 빠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식 정리하고 전개하고 방정식 부분이 공부가 잘 능숙하게 돼 있으면은 중등 3-1이 잘 풀리지만 그렇지 않으면은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등 3-1을 가고 싶으시면요 대수 파트에 있는 중등
1-1과 2-1을 좀 더 배웠던 교재 가지고 복습을 더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또는 지금 공부했던 교재 완성도가 좋으시면은 비슷한 난이도, 너무 어려운 난이도를 할 필요는 없고요.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또 오답이 안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데 중등 2-가 있습니다. 중등 2-는 기하 파트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2-2 부분은 중등에서 나오는 기하 부분의 거의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중등 2-2도 내용과 공식 정리를 좀 더 꼼꼼하게 더 다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중등 3-를 가시기 전에 여태까지 배웠던 중등 과정을 비슷한 난이도의 개념서와 문제집으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선 첫째 아이는 실수도 별로 없고 담임 선생님이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한다 하실 만큼 성실하고 똘똘해요. 근데 수학 공부 시간 늘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원래 매일 문제집 2장을 했었는데 수학은 고학년은 1시간 이상 하도록 연습시켜야 한대서 1시간은 해보자 해서 일주일에 2번 1시간 하고 2일은 30분씩 하거든요. 근데 1시간 하는 날 몸살을 합니다. 거의 계속 앉아 있지 못해요. 이제는 학원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시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경험에 저의 고민을 기대어 봅니다.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뭐 1시간을 이렇게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수학 공부를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1시간 동안 막 집중해서 수학 공부 학생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들께서는 좀 답답하시죠. 얘가 차분히 1시간 동안 앉아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보낼까 말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은 학생이 학원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아무래도 학원에서는요 최하 50분 정도는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학원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중1 학생 다르고 중2 학생 다르고 중3 학생 너무너무 달라요. 중1 학생만 하더라도요 그냥 차분히 앉아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선생님께도 뭐 이런 저런 얘기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약간 좀 맞춰주면서 공부를 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저희가 공부할 때하고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1시간 동안 해야 될 공부만 제대로 하도록 하면서요. 받쳐줘야 학생이 공부를 하는 좀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한번 보내봐주죠. 학원 보내면요. 학생들이 학원에서 또 친구를 또 사귀고 또 만들어요. 그 재미로 학원을 다니고 쉰 시간에 뭐 애들하고 이것저것 공유도 하면서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수업 시간에 또 열심히 또 공부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한번 보내봐 주시고요. 둘째 아이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덧셈을 뺄셈으로 하기, 단위 안 쓰기, 큰 수 구하라니까 작은 수 구하기, 어떤 수 구해서 다른 값이랑 더하랬는데 어떤 수 구하기만 하기. 정말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건지 채점할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고 앞이 깜깜해요. 실수도 실력이라지만 대책 없이 계속 공부한다고 저절로 나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실수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일단 문제를 꼼꼼히 안 읽어서 놓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둘째 학생이요. 그냥 뭐 중구난방하고 연산이 많이 틀린다고 하죠. 연산을 정확하게 하면서 안 틀리고 또박또박 하는 학생이 적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너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여기 이 부분이 틀리지 않냐 하는데요. 이 학생들 나중에 중학교 가면은 학교 시험 보고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고쳐지게 돼요.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은 고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밀어주시고요. 이때는 실수하는 내용을 자꾸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니? 저 하는 게 좋지 않니? 너가 이건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야단을 치면 학생은 더 멀리 갑니다.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하면은요 학생들이 약간 반발심이 좀 있어요. 특히 집에서는 반발심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반발심이 없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요 좀 따뜻하게, 이게 좀 쉽진 않지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엄마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 선행 중인데 개념 원리 교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낮은 단계로 해야 하는지요? 개념 교재는 몇 권 정도 봐야 할까요? 중학교 1학년 선행을 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개념 원리 교재가 어렵다고 합니다. 낮은 단계로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개념 원리보다 더 쉬운 개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뭘 체크를 해 주셔야 되냐면요. 현재 우리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선행이가 아마 중등 1-1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학생이 어렵다 하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어렵다고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 부분이 아니라 초등 5학년의 과정과 초등 6학년의 과정 내용이 잘 공부가 되었는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수학 내용은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 부분의 과정이 공부가 잘 안 됐거나 성취도가 잘 안 됐으면은 지금 공부하려는 과정 공부가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초등 5학년 과정과 초등 6학년 과정이 괜찮아요. 공부가 잘 됐고 성취도 괜찮아요. 그럴 때 개념 원리가 어렵다 하면요. 그러면은 설명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개념서가 있습니다. 저는 숨바꿈 라우데를 추천합니다. 그 숨바꿈 라우데를 애들한테 재밌는 만화책 보듯이 쭉 읽으라고 해주세요. 개념 원리보다 설명이 똑같은 내용도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숨바꿈 라우드의 단점은 좋은 개념서지만요. 개념이 뭡니다. 이거는 뭡니다.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개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개념 원리를 하다가 스톱을 했다 하면은 개념 원리하고 숨바꿈 라우드를 두 개의 개념서를 사용하셔서 숨바꿈 라우드는 쉽게 그냥 쭉 읽어 나가고 이 내용의 개념은 이렇게 함축이 되는구나. 그 내용을 개념 원리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초5이고 중3-1까지 개념 원리 센으로 홍공, 블랙 라벨은 3-1만 인강 홍공으로 진행했어요. 중3-2는 개념 원리와 RPM 정도까지만 하고 초 겨울방학부터는 고등수학을 나가고자 하는데 선행의 경우 고등수학 입문 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지 아이가 잘 따라갈지 고민입니다. 초 대치상위권 아이들에 비해 선행의 깊이나 진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도 알고 싶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공통수학원을 언제 나가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도가 좀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절대로 진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공통수학원을 들어갈 때는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 들어갔을 때 학생이 수학이 너무너무 어렵다. 나는 수학을 못하나 봐.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팍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다른 학생 친구들은 벌써 공통수학원 나가고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학생들 공통수학원을 정석 같은 교재로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통수학원을 들어가는 시기를 조금만 더 늦춰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공통수학원을 정말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대서 파트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특히 중등 3-1이요. 지금 블랙 라벨을 푸셨으니까요. 블랙 라벨에서 2 레벨의 완성도가요. 80% 정도 된다 하면은 공통수학원으로 넘어가도 되지만요. 근데 그 80%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80% 정도로 성취도보다도 어떤 제한된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풀어서 성취도가 80% 된다는 거는요. 학생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뭘까 저건 뭘까 고민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블랙라벨 2 레벨 문제를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사용하고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게 정리가 된 이상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은 공통수학원을 나가도 되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등 3-1의 블랙 라벨 교재를 가지고 성취도를 보시고 지금 이 시기에 공통수학원을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중등 과정을 일반적인 문제집과 약간 심한 문제집을 좀 더 복습을 더 시켜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요. 제한된 시간으로 풀어보라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어느 정도 성취가 나오면은 공통수학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 현행만 하다가 여름방학 때부터 심화 선행으로 6-2학기까지 준비 후 한 달 전부터 대형 수학학원에 다니며 1년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서 식을 제대로 못 쓰고 문제도 대충 보고 무작정 풀어버리는 습관이 있고요. 차분히 문제를 제대로 보라고 아무리 말해도 후딱 보고 마는 아이인데 어떻게 습관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식을 제대로 안 쓰고 이제 덤벙덤벙 넘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학생들은 이 습관을 잡아야 됩니다. 이 습관을 잡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너 이거 좀 식 좀 정리해야 돼, 제대로 좀 써야 돼, 아무리 말을 해도 학생 태도가 변하는가요? 안 변합니다. 자, 태도를 변하는 방법은 한 가지, 뭐냐면요, 이 시기에 채점을 학부모님이 하실 수 있고 학생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채점을 학부모님들이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흐리멍텅하게 쓰고 막 쓰고 하면요, 정확하게 다 틀렸다고 채점해 주세요. 다 오답 처리해 주세요. 자, 오답 처리하지 않고 정답 처리를 하면요, 학생들은 이렇게 해도 푸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습관이 안 고쳐집니다. 수학은 채점하실 때 답으로만 채점하시면 안 됩니다. 과정으로 채점하셔야 됩니다. 과정이 제대로 안 맞고 정답이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할 때요, 식을 대강대강 쓰고 아무렇게나 쓰고 정리해서 안 썼다 그러면 오답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초5인데 홍콩으로 중1 다시 끝내고 이제 1-2 시작했어요. 개념 원리 센 1품 블랙 라벨 순서로 하고 있고 오답을 처음부터 풀 수 있을 때까지 풉니다. 센 C단계부터 정답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블랙 라벨은 반타작입니다. M 베스트 보면서 개념은 하고 있고 개념 정리하면서 하는데 진도를 나가도 괜찮은지 중1 다시 1을 다시 다져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개념 공부는요, 항상 수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어느 단어를 공부할 때 개념을 먼저 자세하게 공부하고 개념에 관한 문제풀이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개념 공부는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개념 공부입니다. 그런데 초5 학생이요, 중등 이제 1-2에서 개념 원리하고 센수와 B스텝까지는 웬만큼 풀 텐데요, 1품하고 블랙 라벨은, 특히 블랙 라벨은 어려운 교재입니다. 정답률이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어려운 문제는 풀지 말아주세요. 센수하기 스텝 안 풀어도 돼요. 그리고 블랙 라벨 3스텝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2스텝 문제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요, 3스텝 문제는 그냥 맨 처음에 안 풀어도 돼요. 그럼 언제 푸냐고요? 다음에 복습할 때 풀면 돼요. 단계별로 나가야 돼요. 자, 저희가 공통수학 1의 정석 문제 풀 때도요, 맨 처음에 본문하고 연습문제 같이 풀면 연습문제도 어렵다고 못 풀어요. 하지만 본문하고 RPM 문제 갖고 먼저 푼 다음에 다시 복습할 때요, 기본적 연습문제 풀면은 자기 힘으로 많이 풀어요. 이렇게 수학 문제 풀는 단계 넘어가야 돼요. 맨 처음에 개념 공부하면서부터 블랙라벨 스텝까지 완벽하게 푸는 학생들은 수학머리가 월등한 학생들 일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외에는 지금 수학머리가 월등하지 않아서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우리 학생들 다 고등학교 가서 좋은 등급 받고 좋은 대학 다 많이 갑니다. 괜찮습니다. 현재 학생의 능력에 맞는 공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만 풀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는 중등 과정 다 한 다음에 복습 과정에서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들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1 학년은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성수학회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